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아묻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의 줄임말입니다. 네. 과거 공무원이란 직업이 바로 이런 아묻다 직업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무사 같은 전문직이 이제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년 취업 준비생 상당수가 공시족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아묻다, 공무원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만 해도 확실히 예전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2011년 이제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은 93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를 보면 네. 29.2대 1로 경쟁률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이런 경향은 이제 최근에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9급 경쟁률은 이제 계속 하락을 해왔고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 역시 1979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었던 직업이 바로 이 공무원이었는데 이게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통계청 조사에서도 이제 하락세가 좀 뚜렷한 편인데요. 지난해 이제 13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1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국가기관은 공기업에 이어서 이제 3위를 기록했는데요. 2009년 조사에서는 국가기관이 1위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 직업이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가 뭐죠? 일단은 MZ세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떤 세대의 특성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인기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는 데는 뭐 당연히 뭐 세대 간 특성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답답한 조직 문화, 획일화된 업무 체계, 공무원 사회 특유의 각종 어떤 동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뭐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항의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좀 현실이기도 하고 MZ 세대에는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보상과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제 갓 입직한 9급 공무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수당을 포함해서도 한 180만 원 선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 알려져 있는데 7급 공무원 역시 200만 원 정도이고요. 한마디로 공무원 사회는 MZ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또 워라밸 수평적 조직 문화 이런 것들과 좀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이제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퇴직까지 하는 MZ세대 공무원들도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도 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요? 네, 어렵다는 이제 공시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 인사혁신처에서도 지난 6월 달에 MZ세대 공무원들을 좀 붙잡기 위해서 당근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적극 행정 마일리지라는 제도인데요. 각 부서장은 4,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지원 등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죠. 보상을 해준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과연 이게 MZ세대가 공무원 조직을 기피하는 이유를 해소하기에 충분할까라는 데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월급, 연금, 조직 문화 같은 어떤 굵직굵직한 문제들로 어떤 이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좀 소소한 당근책으로는 과연 어떤 그런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대신 이제 MZ 세대 사이에서 떠오르는 또 전문직이 있는데요. 요즘 특히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뭐 시험 지원자가 5년 만에 뭐 1.5배에서 2배 이제 다 늘리긴 했습니다만 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전문직은 바로 세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시험보다도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자격시험 인기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전문직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 세무사 시험이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세무사 시험은 이제 최소 합격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생들 사이에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선호도도 조금 올라갔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018년까지는 10년간 630명으로 유지됐던 그 최소 합격 인원이 2019년부터 7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해서 업계의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죠.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던 제도는 2018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세무사 자격증 인기가 오르는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하는 일, 세무사가 필요한 곳, 사실 뭐 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니면 이용할 일이 많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본다면요. 네. 카페나 음식점들에서도 모두 이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필요한 거죠? 그 카페나 음식점에서는요, 그 세무사가 이제 세무 신고나 이제 기장을 이제 대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기장 대리라는 건 이제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을 세무장부에 이제 기록을 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것을 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요. 만약 국세청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면 이 부분 역시 이제 심사 청구를 해서 따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같은 업무도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세무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사실 이 세금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면 훨씬 수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한 건가요? 일단 그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세무사 연봉은 하위 25%가 5,300만 원, 중위권은 6,610만 원, 상위 25%는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업 만족도로 보면 100점 만점에 한 80점 가까이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연봉과 직업 만족도가 이제 모두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MZ세대가 이제 창업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당연히 세무사도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연봉이 평균 8천에서 1억 원 정도도 넘는다고 하니 뭐 어느 정도는 만족도를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보통 사무소에서 경력을 쌓고 나서 몇 년 뒤에는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무사 자격증은 개업을 했을 때 조금 더 가치가 빛을 발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일명 개업 자격증이라고도 해서 불리기도 하는데, 보통 세무법인에 2년에서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개업의 어떤 진입 장벽이나 불안감도 좀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세무사는 회계사보다 이제 낮은 연차에서도 개업을 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업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죠. 이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공기업이나 이런 일반 대기업에 지원을 할 때도 좀 우대가 되는 건가요? 네,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했으면은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채용 시 이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권 대기업에서도 채용 시 어떤 서류 전형을 면제해준다거나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영업에 대한 압박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세무사라는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이제 있는 것이죠. 개업을 원하지 않는 세무사들은 세무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경력을 쌓은 뒤에 은행이나 대기업으로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사라는 자격증 하나 가졌을 뿐인데 진로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진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의미가 있는 어떤 자격증일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연 합격 인원이 700명 정도로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뽑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쉽지는 않지만 여건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 사무실 창업, 공기업, 대기업 등 우대를 받아서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과 노후 보장, 이런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 확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세무사 인기에 지속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시 열풍은 가고 전문직 열풍이 부는 것, 직장인들 사이에 자격증 바람이 부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직업이 뜨고 또 어떤 직업이 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